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철세 4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언더라인,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김경진의 밑줄,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첫 번째 밑줄, 송영길과 대깨문. 예, 이게 첫 번째 밑줄인데요. 네. 송 대표가 차라리 야당이 낫다는 대깨문, 문재인 대통령 못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동안 쌓인 게 좀 근데 뭐 송 대표도 그렇고요. 사실 또 이거 관련해서 또 지금 대권 주자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당내 경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내 갈등들이 상당히 좀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경선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반 이재명 간에 이제 당내 내용이 상당히 뜨겁게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김경률 회계사 국민면접관 참여 문제 때문에 또 당이 뜨거웠었고 이러면서 경선 관리하는 과정에서 송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이쪽 저쪽에서 좀 불만들이 있었는 것 같고 예. 그 부분이 아마 송 대표의 조금 뭐랄까 관훈클럽 토론에서 말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요. 아예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사실은 뭐 각각 이거 송 대표 발언 실제로 그 대겸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는 좀 문제가 크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이런 불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이재명 지사 편들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 아닐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반 이재명 주자들은 당 대표가 지난번 경선 연기 적극적으로 안 받아들일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은근히 그냥 사실상 지지하는 어떤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대선 경선 관리가 좀 공정하게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아마 이제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글쎄 또 근데 객관적인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 입장에서 특별히 경선 관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측면은 그렇게 뭐 분명하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그만큼 이렇게 치열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송 대표가 이 갈등 상황을 좀 잠재우고 조용히 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간다면 당내 민주당 당내 경선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송 대표 우려대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본선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흐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정치의 계절 철저히 중립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가 경찰 그 소환 조사 요구한 거예요. 성남 FC 그 관련해서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걸로 볼 소지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요새 지난번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법원에 재판까지 회부돼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당내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기소됐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청와대가 뭘 개입한다, 경찰의 어떤 뭐 특정 주자 관련해서 수사에 개입한다 이런 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남 FC 사건이 지금 그 성남 구단의 이제 구단주가 결국은 성남 시장 아니겠습니까 보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단의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한 160억 정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광고비가 유치가 됐는데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뇌물수수는 안 했지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건이 그때 이게 가령 후원을 이 FC에 들어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 수사가 현실적으로 좀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또 당장에 눈앞에 이제 선거와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경찰서에 출석해서 이게 화면이 잡혀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네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저도 이걸 이 부분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예. 오히려 상당히 좀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아, 검사의 촉으로 보셨을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 FC라고 하는 이제 공적 기관에게 이제 기부를 하라고 이게 기업들에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장으로서 되게 업무 적극적으로 잘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생각해 보면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도 상관없는 제3자에게 돈이 들어갔을 때 네네. 이게 근데 그 돈을 준 사람이 이 요청을 한 그 본인하고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당연히 무혐의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예. 이 지사도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성남FC에 후원 요청을 했다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소환 요청을 받고 이게 지금 법리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의외로 복잡하다고 느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3자 뇌물 이거 대가성 부분이 또 예, 냉정하게 이제 좀 엄정하게 예. 판단을 해야죠. 본인이 받은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후원회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 영입했는데 이거 뭐 친노에 다가서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예, 친노 쪽에 다가서는 게 이제 잘 하고 있고요. 예. 뭐 이해찬 대표 측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 쪽으로 많이 지금 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도 면담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보면. 또 봉화마을 참배할 때 이제 노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하고 함께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친노에 다가서려는 노력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당내 경선이 좀 격화되면서 당성 친문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비토하는 정서도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친노의 핵심들은 대부분 이제 이재명 쪽으로 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평범한 친노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좀 짙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돌파하느냐 이게 아마 이재명 지사의 가장 좀 고민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 지금 뭐 국민 면접 최근 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1등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예 순위에 들지도 못했고 3위 안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내 지지율은 뭐 계속 1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지표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친문 주자가 당 후보가 될 가능성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 2위하고 있는 이낙연 지사가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역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재명 독주 체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세균 이광재 두 분이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금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단일화를 하면서 거기에 박용진 추미애 이 두 분까지 참여해서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이 네 분이 동시에 아마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남아있는 어떤 이삭기 표심이 합쳐진다면 이게 결선 투표에 가서 이낙연 후보가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들이 최근에 지금 이 당내 경선에 어떻게 보면 친문 권리당원들의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읽혀지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그 뭐 사면론 얘기 꺼냈다가 사실 많이 지지율이 깎였는데 이것도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희석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아마 이미지랄까 어쨌든 뭐 품격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원들에게 좀 어필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바지 얘기를 해서 네. 예, 또 이미지 네. 이미지는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그거 보시죠. 그 미군 점령군 그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이재명 지사 얘기고요. 윤 전 총장이 네. 또 이제 공방 수위를 높였는데 네. 이거 뭐 색깔론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네. 서로 이렇게 때리는 거 이게 뭐 그렇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면은 뭐 실보다 득이 크지 않겠냐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뭐 윤석열 뭐 전 총장도 그렇고 두 분 다 결과적으로 이게 밖으로 이름이 회자되면 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 따님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뭐 특별히 무슨 역사관에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다만 바로 그 전날에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이 지금 소련군, 해방군, 미군, 점령군 이 발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그 직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언론에 자꾸 회자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두 분 다 득이지만 이 중도층을 깨어나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역사 논쟁이 중도층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주는 이슈일까? 예. 별 관심이 중도층에게는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밑줄은요. 그 취준생의 대변신 국민의힘 20대 대변인 임승호 양준 내정자. 아까 저희 임승호 대변인님 드렸습니다만 네. 27살, 26살인데요. 자, 세대 네. 교체 국민의힘이 자꾸 이거 만들어 가는데 이게 향후 대선에도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토론 배틀 되게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예. 시청률이라든지 뭐 유튜브 접속자 이런 부분들이 대단했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공정한 경쟁이 우리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직접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만족을 느낀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로 높아지는 것으로 작용을 하면서 예. 이게 아마 범야권 대통령 후보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도 당내 정책 공모 배틀도 하겠다. 그다음에 뭐 대선 후보들 간에도 또 토론 배틀을 하겠다. 이래서 예. 아마 이런 식의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좀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